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간으로 읽는 북한의 김흥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텔레비전 그리고 우리민족기와 같은 북한의 공식 매체들에서 남한에 대해서 쓴 기사들 함께 한간을 읽어보면서 그들이 대남관계에서 노리고 있는 개척과 그리고 숨은 메시지들을 함께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볼 기사는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의 27일자에 실린 기사 송한만이 답이다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북한 유경식당 종업원들 이 종업원들을 돌려보내라고 궤변과 억지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종업원들이 보내라고 하는 단순한 인도주의적인 그런 외침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대단히 고도의 술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화면을 함께 보면서 그 속에 있는 행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에는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북한의 웹사이트고요. 거기서 7월 23일자에 실려있는 기사 즉시 송환 그것만이 이제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사를 이제 함께 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북 여성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본 데 의하면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남조선에 오게 되었다. 만약 이들이 납치된 것이 사실이라면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철저한 조사에 나서 사건 관계자들을 찾아내어 처벌하며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종업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지난 7월 10일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퀸타나가 우리 식당 종업원들 만나보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진실 고백이며 주장이다. 이뿐이 아니다. 괴뢰 보수패당의 유엔 납치 범죄에 직접 가담하였던 당시 식당 지배인은 지난 15일 남조선의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범죄 사건의 진상을 사실 그대로 실토하였다. 결국 보수패당이 그처럼 요람스럽게 떠들던 북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라는 것은 완전히 모략 사건이며 우리 여성 국민들에 대한 집단 유린 납치 만행이라는 것이 더는 숨길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에 썼습니다. 살짝 왔다 갔다 해 주십시오. 다 아는 것처럼 박근혜 패당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4월 정보원을 내세워 우리 여성 국민들을 강제 유인 납치하여 남조선으로 끌고 가서는 하루 만에 보통 1개월 정도 걸린다는 정보원이 현지 조사를 하는 것을 어물쩍 해버리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13명이 집단 탈북했다고 서둘러 상세히 공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남조선의 야당들과 사회 각층은 총선을 닷새 앞둔 시점에서 집단 탈북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누가 보아도 총선용 부품감, 대북 제재 효과를 가시해보려는 기획 탈북 등으로 박근혜 패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박근혜 패당은 자유사유한 탈북이니 신변 안전이니 가족 피해니 하면서 저들이 부당한 행위를 변명하다 못해 그들을 애고와 철저히 결핍된 독감방에 따로따로 감금해놓고 참을 수 없는 정신 육체적 고통과 박해, 해유와 기만, 위협과 공갈을 일삼으며 귀순공작 노름을 벌였다. 그리고는 내 강력한 규탄과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 국민들을 사회에 내보내어 정착시켰다는 모략극까지 연출하였다. 2017년 3월에는 12명 전원이 특례로 대학에 입학했다느니 이남 사이에 순조롭게 적응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느니 잘 지내고 있다느니 신변 안전 우려가 커져 이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느니 하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이번에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집단 탈북 사건이라는 것은 박근혜 패당이 날로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영상에 먹칠을 하고 불리하게 번져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형세를 뒤집어 보려는 흉심 밑에 감행한 집단 유린 납치 만행 특대형 범죄 행위인 것이다.
문제는 아직도 통일부 장관 조명균을 비롯한 현 남조선 당국은 과거 보수 정권이 죄악을 싸고 돌며 자유우사유한 탈북이라는 판에 박은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마땅한 해결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 얼마나 철면피한 처사인가. 말끝마다 과거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떠들며 도처에 수술칼을 들이대는 남선 당국이 무엇 때문에 이 기획탈북 사건에만은 손대는 것을 꺼려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시각에도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사랑하는 딸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남선 당국, 특히 북남 관계 문제, 통일 문제를 전담한다는 통일부가 이를 예면하고 적폐 정권이 떠들던 모략 나발을 되받아 애우고 있으니 과연 그들이 떠드는 뒤산 가족의 아픔이니 인도주의 문제 해결이니 남북관계 발전이니 하는 것들이 한갓 혓바닥 장난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말이지 환멸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패당에 의해 강제 유인 납치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태도 문제는 남선 당국이 북남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나 같다. 우리 여성 국민들이 송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에 오른 북남 사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한 조각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면 송환 문제는 어려울 것도 없고 복잡한 공정을 거칠 필요도 없다. 남선 당국은 김련희 여성을 비롯하여 강제 옥류하고 있는 우리 여성 국민들을 공화국의 품으로 즉시 돌려보내는 것으로서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북남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 일이다. 예, 그 짝에 가죠. 자, 아주 정말 이 기사만 읽어보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결국 13명의 여성 종업원들을 강제로 유인 납치해서 남한으로 끌고 왔다고 하는 이런 그들의 억지 주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이 기사가 나온 그 시각이 바로 그 지난 10일에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킨타나가 우리 남한에 와가지고 12명의 여성 종업원들 가운데서 2~3명을 만났습니다. 전체 이 종업원들 만난 게 아니죠.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잘 아시는 것처럼 너 집으로 돌아갈래? 강제 유인 납치돼서 예, 모두에 예스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정말 범위 아가리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그 몸 전체를 던져야 되겠죠. 잡아먹을런지, 태워 죽일런지, 뭐 용서해 줄런지, 그 도대체 앞길을 알 수 없는 극도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또 간다고 해서 가족이 용서받을 수 있는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 아니다. 난 자유의사로 왔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인가. 북한의 가족들은 정말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극단한 핍박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 이들에게 유엔 특별 인권 보고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납치되느냐 아니냐를 묻는 것 자체는 유엔 인권기구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또 그 결과를 갖다가 기자들 모여놓고 이야기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그 사람으로서는 뭐 공정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접근이라고 하지만 이건 매우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결국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한두 명이 전체 여성 종업원들이 입장을 대변한 듯이 이렇게 발표해 놓았기 때문에 북한은 바로 그것을 순간에 포착해가지고 그걸 쥐고 지금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별로 놀랍지도 않고 또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우리가 이제 좀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은요. 예, 이 아래쪽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그리고 협박하는 그 강도가 너무 아주 극단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강력하게 지금 나발을 불어대고 있죠. 그 뭐냐면 너 여성 종업원들 돌려보내지 않으면
당장의 이산가족 상봉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또 남북관계 전면적으로 우리가 이거 중단될 수 있다. 이따의 그 수작질입니다. 그러면서 회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송환 문제 뭐 그리 어려울 게 있느냐. 그리고 또 뭐 그 절차도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겨주면 돼. 이런 거죠.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판문점 그 선언 이거 코에 걸고 이거 이행을 너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아주 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답입니다. 결국은 즉시 송환 이것만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기사에 대한 탈무민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 북한은 한사코 여성 종업원들을 강제로 붙들어 가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 났는가?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의 가족들이 내 딸들을 한사코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잡혀간 그 여성 종업원들이 참상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들을 꼭 데려오려고 인도주의적으로 지금 배려를 해주고 있다. 이걸까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을 볼 때는 이제 이들이 강제 송환을 이렇게 게다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 이유는 저는 한 4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북한의 그 본질, 속셈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진짜 북한이 바라는 것은 12명의 여성 종업원들이 송환을 사실 바라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자기들이 어떤 납치되었다고 하는 그런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논다고 하면 거기는 뭐 세계적인 어떤 여론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정과 이해와 아량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말 놨던 길에 북한 인권 문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입장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해보자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현재 한 10만 명 정도의 북한 근로자들이 해외 파견돼서 강제 노역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틈만 생기면 기회만 주어지면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들에게 북한은 아주 으름장을 놓는 거죠. 보라. 어떤 방법으로 대한민국이 가든지 우리 것을 유인 납치로 우리가 몰아가지고 반드시 붙들어 올 것이야.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외 아마 근로자들도 이 문제가 어떻게 진전되는가에 대해서 그들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에 못 이겨서 결국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명 여성 종업원들의 신상에는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돌려보내준다면 해외에 있는 근로자들은 나도 가면 결국 저런 꼴로 잡혀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알게 되고 결국은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자유대항에 가졌던 희망에 대해서 결국 완전히 먹칠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도 꺾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12명의 여성 종업원들을 놓고 남북 사이에 지금 밀당을 하는데 결국은 이 결과가 어떻게 끝냐가에 따라서 남북 간의 힘이 대결로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여성 종업원들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물론 이번 기사는 우리 민족끼리에 실린 기사이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걸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보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에 써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전체가 볼 수 있는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들이 가족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자회견도 시키고 이 사건을 공개해 놨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가에 대해서 역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의 어떤 정치 강국, 사상 강국이라고 자랑은 하는데 그 12명의 종업원들을 데려오지 못한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뭐 핵을 만들어도 뭐 별거 없네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끝내 그 여성 종업원들을 끌고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이겠습니까? 예, 그렇게 중대한 문제까지도 북한의 핵무력 앞에 북한의 어떤 정치 강국, 사상 강국 이 앞에 남한이 결국은 굴복한 것이고 그래서 그 남한에 있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보내지 말라는 그 요구에도 무릅쓰고 할 수 없이 보내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리 남북한의 힘의 대결의 결과를 알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남한의 만약 강제 송환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남한에서도 결국은 끌려가는구나. 북한이 남한 사회, 남한 정치, 우리 민심에 결국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각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돌출구가 있는데 한판 승부입니다. 한 판에 바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전례가 돼가지고 어떤 문제에서든지 북한이 하자고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은 북한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건 몰라도 여기다 온 역량을 집중하고 또 자기들이 모든 가능한 한 가용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12명의 여성 종업원들은 무조건 끌고 오려고 지금 핵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북한이 이런 인도주의적 원칙을 떠나서 김정은이 어떤 힘과 또 그들의 남북 관계에서의 기승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술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 이런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강제 송환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잘 떠올려 보십시오. 이건 결국은 12명의 처녀들을 피해 줄인 그런 승냥이 아가리에다가 그들을 신체를 던져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도 어머도 형도 자기 기분에 거슬리면 무조건 고사포로 화염으로 독약으로 막 쳐 죽이는 그런 인간 백정입니다. 살인마입니다. 그 앞에 끌려간 12명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뭐 더 묻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용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체제 선전에 활용할 것이고 그렇지만은 북한 주민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도망자들 너희들이 조국 배반자들 우리 그냥 두지 않는다. 이들이 말로를 통해서 다시는 어떤 북한 주민도 이 김정은을 배반할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따라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에서도 그리고 어느 때든지 여성 종업원들은 절대로 북한에 끌려가면 안 되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북한하고 어떤 협상이나 흥정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자유민주 국가의 기본적인 그 원칙, 특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훼손하는 순간에 결국 우리는 북한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으로 되게 될 것입니다. 원칙을 잃은 그런 국가, 국민의 보호를 방기한 그런 국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서는 이 북한이 지금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강제 송환 요구의 본질을 우리가 똑똑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이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명분과 구실은 결국은 이것이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집단 유인 납치라고 이제 몰아붙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먼 곳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에 12명은 충분히 자기 의사대로 그 어떤 탈북 대열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요. 또 들어온 이후에 앞에서 기사에서 쓴 것처럼 그들을 갖다가 독감방에 가들고 온갖 해유, 기만, 그 다음에 뭐 심지어 강제행위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탈북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 과정을 다 겪어놨죠. 그리고 그들이 실제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건 사실이고요. 또 그들이 북한이 해코지를 할까봐 신변 보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것들은 이들이 말하는
그 궤변하고는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북한이 인도주의적 문제로 포장한 것 같지만 결국 이거는 북한의 그 속내는 이건 정치적 문제입니다. 정치적 문제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죠. 또 정치적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 국가의 경우에서처럼 이런 인도주의 문제가 어떤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을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접근하고 인도주의적으로 처리한다면 뭐 가고 어느 문제가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대로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넘겨만 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자유의지와 의사라고 하는 게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조사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또 좀 다르겠죠.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이전 3년차 정착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이 점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번 기회를 기하로 우리가 북한의 협박에 겁먹는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후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절대로 겁먹으면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뭐 이걸 너희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 안 시켜. 안 시키면 말라죠. 저도 이산가족이지만은 이산가족이 만났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즐거움과 정말 그 반가움, 그 끌어오는 혈육의 그것보다도 거기에 찾아온 그 사람들이 몰골과 그리고 행색 그들이 그 준비된 이야기하는 걸 보십시오. 우린 정말 한 민족이었던지 그들은 자기들이 김일성 민족이라고 계속해서 면회장들에서 그런 게 나오겠죠. 우리 수령님 배려로 이렇게 잘 산다. 얼굴은 새카맣고 그냥 저 주름이 그냥 고랑 같이 나와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앵무새처럼 애우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직접 눈으로 많이 보았죠. 이산가족 상봉 안 하면 뭐랍니까? 뭐 별일이 있습니까?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죠. 그리고 남북관계가 중단될 수 있다. 지금 남북관계 못 가져가지고 애달픈 측이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무슨 북한에 팔 물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북한을 통해서 북한이 이거 대화를 하고 교류협력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 망하게 돼 있습니까? 오히려 망하게 된 건 북한이고 어려운 건 북한이죠. 협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협박하는 이 하나를 보고도 굉장히 저는 의심스러운 생각이 아주 고약한 생각이 드는데 지들 위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많은 비판과 또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남북관계 발전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진정성도 모르고 이게 그 북한을 방문한 지 며칠밖에 안 되는 조명군 장관을 갖다가 입에 거론하면서 네가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고 막 내도를 하는 거 보면 이 초보적인 초보적인 의도 지키지 못하는 이 안면수심의 이런 자들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겁박에 우리가 넘어가서 이 모든 게 다 이게 판이 깨질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한 번쯤은 들어주자 해서 이런 겁박에 한 번 넘어가면 다음은 또 그보다 더 엄청난 요구에 우리는 꿇어야 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북한에 제기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번 다 북한이 부당하고 북한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강도적 요구에 우리는 매번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좀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북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그 대응이 너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같은 말만 지금 그냥 애우고 있죠. 여성종업원들의 자유우사에 왔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침묵입니다.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침묵이 가장 현명한 대안일까요? 대응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맞받아 할 이야기는 하고 그리고 북한이 끔찍하지 못하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격만이 최상의 방어가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해코지라자는 공격이 아니고 니들이 결국 이 문제를 이렇게 오도하고 그 본의를 뒤집어서 자기들이 강도적 논리를 지금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통일부의 북한 북한 인권조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인권 기록센터가 또 있죠. 법무부에. 여기서 그 지금까지 조사해낸 결과들 그리고 북한에 잡혀있는 국군포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칼기를 포함해서 북한에 옥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의 감옥에 종신
그 징역으로 노역을 당하는 우리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거 밝히면서 비망록이 됐든 아니면 정부 백서가 됐든 너희들이 지금 이 자유사로 온 12명에 대해서 뭐라고 걸고두지만은 너희들은 워낙 그런 이야기 할 조차 그런 이야기 할 너희들은 자격도 없는 작자들이고 그 12명을 돌려보내라고 하기 전에 우리 북한에서 무수고원이 돼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국군포로들 그리고 피랍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강제 피랍자들 그리고 6명의 그런 우리 국민들 그 문제들도 해결하라. 그분들을 먼저 보내라. 왜 강하게 실제 존재하는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까? 그렇다 해서 그들이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계를 다 깬다? 예,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또 뭐 확 토라질까봐. 그들이 뭐 갑자기 뺑 돌아설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런 방구도 못하고 같은 소리를 그냥 반복한다면 이보다 더 예? 멍청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부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의 염원과 또 전체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할 이야기를 정확히 또박또박 그리고 심판장에서 철출을 내리듯이 북한이 해온 지금까지 납치와 해유, 기만 그리고 강제 그런 그 체포에 대해서 우리는 강제 납치에 대해서 우리는 조목조목 밝혀야 됩니다. 북한이 이 이상 이렇게까지나 지금 걸고 들고 세상 있지도 않는 그런 개유, 기만 또 납치를 들먹이는데 왜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만 당해야 됩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무대응, 침묵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서 남북관계의 어떤 올바른 진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남북 간에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걸 위해서도 이 출발에 있어서 북한한테 똑똑히 원칙을 제시하고 그들이 나쁜 버릇을 고쳐서 모든 일들이 원칙에 기초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첫 틀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